자, 오늘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신경님의 낙타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시는 좀 읽을 때마다 기분이 묘한 그런 시예요. 저희 친구들도 잘 내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도치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인 거죠. 화자는 죽음을 지금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화자는요, 내가 죽게 된다면 해서 죽음을 가정하여 상상하고 있어요. 낙타를 타고 갈 거래요. 자, 여러분, 리는요, 몸하리라 의지적 표현인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화자가 죽는 날 낙타를 타고 가겠다라는 거는 낙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쵸? 화자가 긍정하는 존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죽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싶어하는 존재니까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갈 거래요. 자, 여러분, 낙타는요, 그쵸, 사막에서 별, 달, 해, 모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겠죠. 즉 화자는요, 낙타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 낙타는 이런 것들만 봤겠지.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 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여러분, 자, 화자는요, 저승에 가서 누군가가 세상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승에서의 일을 약간 좀 상상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사라는 건 내가 살아왔던 이승에서의 어떤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물어보면 나는 슬픔도 아픔도 다 잊었다고 말을 할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자, 여러분, 이건 뭐겠어? 세상에 나간다라는 건 즉 윤회. 그쵸? 다시 살아난다면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누군가는 뭐겠어? 그쵸? 약간 좀 이제 이승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는 존재? 뭔가 약간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떤 초월적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존재가 나보고 다시 세상에 나가라고 한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고 대답을 할 거래요. 여러분, 화자는 진짜 낙타를 긍정하는 걸 넘어서서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되겠다라는 거니까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여러분 돌아올 때는 어디겠어? 저승을 돌아온다라는 말이겠죠. 저승에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서 길동무가 돼서 돌아오겠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화자가 다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거래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는 화자가 긍정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존재들을 내가 데려온다. 길동무가 되어서, 즉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과 동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좋아하는 인물들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면요, 이 시는 일단 죽음의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죽어서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좀 윤회라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겠죠? 윤회 를 상상하여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이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낙타라는 어떤 소재를 골라서 이 낙타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지금 투영하고 있어요. 그쵸? 즉 자연물, 낙타죠. 동물이니까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어떤 지향, 화자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또 우리 친구들이 왜요? 굳이 왜 낙타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나름대로 좀 성찰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좀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사실 신경림 시인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인이셨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보통 농무라는 시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실제 이제 올해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좀 약간 가정하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조금 상상하여 쓴 시를 읽으니까 기분이 좀 묘한 것도 같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리 잘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